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우산들이 빽빽이 서 있는 가운데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보다 가벼웠다. 갑자기 작은 발소리가 울리며 5살 아이가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엄마! 라는 외침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갈랐다. 지은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호의 장례식은 시작부터 그녀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 그 늙은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어린 여자애가 무슨 아내야? 민호가 왜 저런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장례식장에서까지 쇼를 하네. 속삭임이 점점 커지며 웃음소리로 번졌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28,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겨우 3해째였다. 하지만 그 결혼은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였다. 진짜 사랑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아, 그녀의 연인, 그리고 하윤이라는 그들의 딸.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운 향과 눈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앉아 지은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저런 애가 민호 오빠를 유혹한 거지?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분명해. 보아라, 눈물도 가짜야. 한 사촌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보호자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동성애자 친구로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결혼했다. 그는 지은과 수아의 관계를 알았고 하윤을 삼촌처럼 아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지은은 홀로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하윤의 작은 손이 지은의 치마를 꼭 쥐었다. 아이는 장례식장의 소란 속에서 수아의 품에서 빠져나와 지은에게 달려온 것이었다. 수아는 멀찌감치 서서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수아는 30살, 지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고 더 단단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하윤의 생모였다. IVF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지은은 법적으로 하윤의 보호자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아이를 키우는 건 금기였다. 가족들은 민호의 조카로 하윤을 여겼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 엄마. 이 아이가 왜 지은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하윤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하윤아, 아빠는 천국에 가셨어.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모두의 시선이 지은과 하윤에게 꽂혔다. 민호의 동생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 씨, 당신이 하윤이 엄마라고? 민호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 스캔들이네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하윤을 더 세게 안았다. 이 순간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하윤의 등을 토닥였다. 하윤아, 수아 이모랑 같이 있어줄래?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은이랑 있어야 해. 민호의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거리야? 민호가 죽은 날에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너 같은 어린 것, 민호를 속인 거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지은은 고통의 신음을 삼켰다. 하지만 하윤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지은이 엄마야. 나랑 수아 이모랑 같이 사는 엄마,
그 말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밀이, 그들의 사랑이 이제 무대 위에 서게 된 것이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오랜 세월 쌓인 신뢰였다. 그녀들은 대학 시절 만났다.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서 그림을 그리던 지은과 문학을 공부하던 수아. 첫눈길에 끌린 건 우정처럼 시작됐지만 곧 사랑으로 피어났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살았다. 민호는 그들의 방패였다. 그는 지은의 남편으로 수아의 형으로 위장했다. 하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지금 그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비바람이 스며들었다. 민호의 영정 앞에 놓인 꽃다발이 흔들렸다. 지은은 하윤을 안은 채로 수아와 함께 자리를 피했다. 뒤에서 속삭임이 따라왔다. 레즈비언인가 봐. 민호가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하윤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엄마, 무서워. 그 한마디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수아를 보며 속삭였다. 우리 어떻게든 버텨야 해. 이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은과 수아의 사랑, 하윤의 순수함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의 차가운 겨울처럼 그들의 앞날은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 결국 봄을 가져올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잔인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지은은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택시를 기다렸다. 하윤은 수아의 품에 안겨 졸고 있었다. 수아의 코트가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집에 가자. 오늘은 더 이상 못 버텨.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안식처였다. 택시 안에서 하윤이 눈을 뜨고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화냈어? 아빠 장례식인데.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슬퍼서 그래? 우리 아빠가 너무 일찍 가셨어. 수아가 대신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무릎 위에 올려졌다. 그 접촉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22살에 만났다. 서울대 예술대학 캠퍼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에서. 지은은 미대생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국문과 선배로 책 한 권을 들고 지나가다 지은의 그림을 보며 멈췄다. 그림이 슬퍼 보이네. 왜 그래? 그 첫 대화가 모든 걸 바꿨다. 지은은 수아의 미소에 빠져들었다.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진 머리. 수아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들은 밤늦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의 편견을 잊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비정상이었다. 가족들은 결혼을 재촉했고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 언제쯤 남자친구를 데려올 거야? 라고 물었고 수아의 아버지는 너 같은 애가 왜 대학을 갔어? 빨리 시집가 라고 했다. 그들은 숨겼다. 키스조차 어둠 속에서. 그러던 중 민호를 만났다. 그는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공개된 게이였다. 나도 숨기기 싫지만 가족 때문에 그의 고백이 그들의 결혼을 제안했다. 서로 도와주자.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숨기자. 결혼식은 소박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가족만 참석한 자리. 지은은 흰 드레스를 입었지만 가슴은 텅 비었다. 수아는 증인으로 참석해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이게 우리 생존 전략이야 라고 속삭였다. 결혼 후 그들은 셋이 살았다. 민호는 남편으로, 수아는 룸메이트로 밤이면 민호가 나가고 지은과 수아가 서로를 안았다. 하윤이 태어난 건 기적이었다. 수아가 IVF를 시도한 지 1년 후 한국 병원에서 동성 커플은 차별받았지만 민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하윤은 수아의 유전자를 이었지만 지은이 밤낮으로 돌봤다. 우리 딸이야. 지은이 수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출산 후 수아는 피로에 지쳤고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민호는 내가 벌어올게 라고 웃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의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수아 씨가 항상 집에 있지? 민호는 왜 아이를 안 데려오나 그녀의 방문이 잦아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수아야, 우리 어떻게 해? 수아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사랑하면 다 이겨. 하윤이 봐, 우리 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장례식 후 그들의 집으로 민호의 가족이 몰려왔다. 어머니가 앞장서서 소리쳤다. 집을 뒤져봐.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서랍을 열고 사진을 뒤집었다. 지은과 수아의 여행 사진, 하윤의 세례식 사진, 민호가 닷바로 서 있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띈 건 지은과 수아가 손을 잡은 장면이었다. 이게 뭐야? 너희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민호 오빠가 왜 우리를 도왔는지 설명할게요. 하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수아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고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와 수아는 연인입니다. 민호 오빠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하윤은 우리 딸입니다.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호의 동생이 미쳤어. 민호 오빠가 왜 그런 걸 이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던지며 울었다. 내 아들이 그런 여자들 때문에 죽었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민호 오빠는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는 자유로웠고 우리도 그랬어요.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떠났다. 하지만 위협은 남았다. 상속권 포기해. 아니면 하윤을 데려갈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울었다. 수아가 다가와 안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싸워야 해.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달빛 아래 사랑은 여전했다. 며칠 후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민호가 남긴 유언장이 발견됐다. 지은과 수아에게 모든 걸 물려줘. 하윤은 그들의 딸이다. 나는 그들의 형제이자 보호자였다.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민호의 사랑이 이제야 느껴졌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호의 장례 후 한 달, 가족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 집 팔아. 하윤 데려와 라고 했다.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떨렸다. 수아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며 지은을 안아주었다. 오늘도 버텼어. 나랑 같이 산책 갈까?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하윤이 앞서 달리며 꽃잎을 줍는 동안 지은과 수아는 벤치에 앉았다. 수아야, 나 무서워. 만약 하윤을 빼앗기면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아는 지은의 손을 쥐었다. 안 돼, 민호 오빠 유언장이 증거야. 법원이 우리 편일 거야. 하지만 수아의 눈에도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하윤의 생모지만 법적으로는 민호의 자매로 등록돼 있었다. 한국법은 동성 커플에게 가혹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우연히 민호의 동생, 태준을 만났다.
그는 커피숍 앞에서 서성이다 지은을 보더니 다가왔다. 누나, 이야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카페에 앉아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미쳤어. 오빠 죽은 게 너무 슬퍼서 그래? 하지만 나 오빠 비밀 알았어. 너희들 관계도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알았어. 언제부터?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크리스마스. 오빠가 술 취해서 털어놨어. 태주나, 나 행복해. 진짜 가족이 생겼어라고. 그래서 엄마 설득해볼게.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태주는 민호의 막내로 가족 중 유일하게 개방적이었다. 그는 LGBTQ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했다. 오빠가 왜 결혼했는지 이제 이해해. 누나들, 힘내. 그는 카페를 나서며 하윤에게 사탕을 건넸다. 지은은 수아와 눈을 마주쳤다. 어쩌면 변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로부터. 이번 주말 가족 회의. 오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지은의 손이 떨렸다. 수아가 편지를 구겨 던졌다. 가자. 피하지 말고. 토요일. 그들은 민호의 집으로 갔다. 인천의 오래된 한옥, 추억이 스며든 곳, 가족들이 모여 앉아 기다렸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왔군. 이제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만남, 민호의 제안, 하윤의 탄생. 저희는 사랑해요. 민호 오빠는 우리를 가족으로 봤어요. 방 안이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태준이 나섰다. 엄마, 들어봐. 오빠 행복했어? 왜 우리까지 슬프게 해?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여자가 여자를? 민호가 속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가족들도 동조했다. 상속은 포기해. 하윤은 우리 손자야.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윤은 제 딸이에요. 민호 오빠도 그렇게 원했어요. 회의는 소란으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윤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 화났어. 나 잘못했어? 수아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딸 잘못 없어. 할머니는 아직 이해 못해.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밤, 침대에서 수아가 지은을 끌어안았다.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지은이 미소 지었다. 한강에서 별 본 거? 너가 영원히 함께라고 했지. 그들은 키스했다. 사랑은 그들의 무기였다. 다음 날,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혜린, 이제 변호사였다. 지은아, 도와줄게. 동성 커플 권리 소송 많아봤어. 혜린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고마워. 우리 정상적인 가족이 되고 싶어. 혜린은 웃었다. 너희 이미 정상적이야. 세상이 문제지.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증인으로 태준이 나섰다. 민호의 일기장이 발견됐다. 지은과 수아는 내 진짜 가족. 하윤이 웃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그 글씨를 보며 어머니가 무너졌다. 법정 날,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상속은 지은과 수아에게. 하윤의 보호권은 그들에게. 어머니가 울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원했어? 승소 후 가족들이 변했다. 태준이 먼저 사과했다. 누나들, 미안해. 어머니는 하윤을 안으며 말했다. 손녀. 엄마들 사랑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손을 잡았다. 봐, 봄이 왔어.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소식을 냈다. 가짜 결혼 스캔들,
기사에 지은의 이름이 실렸다. 직장에서 수아가 괴롭힘을 당했다. 너 레즈비언이야? 회사에 안 맞아 수아는 사표를 냈다. 지은은 미안해 라고 울었다. 수아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았다. 그들은 새 출발을 준비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블루밍 러브라는 이름으로. 하윤이 메뉴판을 그리며 웃었다. 여름, 벚꽃이 지고 장미가 피었다. 그들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지은과 수아의 카페는 문을 열었다.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 파스텔톤의 간판에 블루밍 러브라고 쓰여 있었다. 하윤이 손으로 그린 꽃 그림이 로고였다. 개점 첫날, 태준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다. 누나들, 축하해. 엄마도 곧 올 거야. 지은은 웃었다. 고마워, 태준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카페 안은 따뜻했다.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지은의 그림들, 수아가 끓인 커피향, 손님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곧 단골이 됐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졌다. 저기, 그 커플 카페야. 아이도 귀여워. 지은은 바리스타로, 수아는 메뉴 개발을 맡았다. 하윤은 카운터 뒤에서 쿠키를 나눠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의 사촌 영희가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보수적인 교회 집사로 장례식 때 지은을 가장 세게 비난했다. 여기서 장사할 생각이야? 이런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영희 씨, 무슨 일로? 영희는 사진을 꺼냈다. 지은과 수아의 키스 사진, 누군가 몰래 찍은 것, 이걸 언론에 보낼 거야? 민호 오빠 명예를 더럽히지 마.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윤이 이모,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영희는 코웃음 쳤다. 이모. 너희 엄마들 때문에 민호 오빠가 죽었어. 지은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수아가 영희를 노려봤다. 사진 어디서 났어? 돌려줘. 영희는 웃었다. 인터넷에 이미 올라갔어. 가짜 결혼의 진실이라고. 그날 밤 카페는 문을 닫았다. 지은은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봤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다이 교육 어떻게 해? 한국 문화 팍. 수아가 문을 잠그며 말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잖아. 하지만 지은은 울었다. 하윤이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다음 날 학교에서 하윤이 돌아왔다. 선생님이 지은을 불렀다. 하윤이가.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집안 사정 때문에 하윤의 눈이 붉었다. 엄마, 나 이상한 애야.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하윤을 안고 노래를 불렀다. 수아가 합창했다. 아니야, 우리 딸 최고야. 위기는 커졌다.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손님들이 줄었다. 태준이 달려왔다. 엄마가 영희 막아줄게. 교회에서 설교할게. 민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친척 때문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인천으로 갔다. 어머니의 집에서 영희도 불려왔다. 내가 왜 그랬어? 민호가 살아있으면 슬퍼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영희가 울었다. 하지만 성경에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하윤과 그 아이가 행복해. 너희 사랑이 그걸 만들었어.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사진은 삭제됐다. 기사는 사과문으로 바뀌었다. 카페는 다시 활기찼다. LGBTQ 단체가 지원했다. 워크숍을 열고 스토리를 공유했다. 지은은 둘이 이야기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수아가 편집했다. 하윤이 사파를 그렸다.
가을,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가족은 피가 아니에요.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서 하윤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수아가 지은에게 반지를 꿰다. 영원히 이 키스 아래 파도가 속삭였다. 겨울 눈이 서울을 덮을 때 지은과 수아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고 책은 영화화 논의가 됐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꿨다. 장례식장의 조롱, 영희의 사진. 수아야, 나 아직 무서워. 수아는 지은을 안으며 함께라면 치라고 속삭였다. 새해 첫날, 하윤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태준과 어머니가 왔다. 어머니가 하윤에게 목걸이를 주며 할머니 사랑해 라고 했다. 하윤이 나도 라고 안겼다. 그 광경에 지은의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다. 하지만 드라마는 다시 찾아왔다. 수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미나, 대학 시절 수아의 첫사랑. 그녀는 미국에서 돌아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아, 오랜만. 미나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불편했다. 누구세요? 수아가 소개했다. 옛 친구야. 하지만 밤에 수아가 털어놨다. 미나랑. 예전에 사귀었어. 헤어진 후 지은 너 만났지? 지은의 질투가 솟았다. 왜 이제 나타나? 우리 망치려는 거야. 수아는 아니야. 우연이야 라고 했지만 미나는 매일 왔다. 수아, 나 아직 사랑해. 미국에서 후회했어. 하윤이 이모. 왜 매일 와? 라고 물었다. 미나는 하윤을 보며 닭이 엄마처럼 생겼네 라고 웃었다.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울었다. 수아야, 나 믿어. 수아가 따라 나와 안았다. 당연하지. 미나는 과거야. 너는 내 현재, 미래.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윤도 데려갈게. 태준이 알게 됐다. 누나, 조심해. 미나가 스토커 타입이야. 어느 밤, 미나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수아, 나랑 가자. 그녀의 눈이 광기어 보였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섰다. 그만해. 수아는 내 거야. 미나가 지은을 밀쳤다. 너 같은 애가? 어린애처럼. 싸움이 벌어졌다. 수아가 달려와 미나를 밀어냈다. 미나, 끝났어. 경찰 부를 거야. 미나가 울며 갔다. 그 후 수아는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미나랑 헤어질 때 폭력적이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지은은 수아를 안았다. 미안, 몰랐어. 더 사랑할게. 봄, 미나의 소송이 왔다. 아이 양육권 주장. 미나는 하윤을 자기 딸처럼 주장했다. 법정에서 미나가 증언했다. 수아와 나는 진짜 사랑했어. 지은은 가짜야.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태준, 어머니, 혜린. 하윤은 지은과 수아의 딸입니다. 이 판사가 미나를 물렸다. 승리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수아가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열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가족 앞에 하윤이 꽃을 뿌렸다. 엄마들, 영원히. 여름, 영화가 개봉됐다. 숨겨진 꽃. 그들의 이야기. 관객들이 울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이겼어요. 현실에서도요. 가을, 하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가족 사랑 그림. 그림 속 3명의 손이 잡혀 있었다. 민호의 그림자도. 겨울, 눈 속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우리 인생, 영화 같아. 수아가 웃었다. 지은이 키스했다. 해피엔딩이야. 새로운 겨울이 오자 지은과 수아의 삶은 빛났다. 카페는 체인점이 됐고 책은 해외 판권이 팔렸다. 하윤은 7살이 됐고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었다. 엄마들, 나도 커피숍 할래. 하윤의 꿈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지은은 PTSD처럼 장례식 꿈을 꿨다. 어느 날 혜린이 왔다. 지은아, 단체 행사 초대받았어. LGBTQ 권리 세미나.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또 공격받을까 봐. 수아가 함께 가자. 우리 목소리 내야 해 라고 했다. 세미나에서 지은이 연설했다. 장례식장에서 조롱받았어요. 하지만 딸의 전마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 사랑은 용기예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반발이 왔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변태 카페 퇴출. 카페 앞에 플래카드가 걸렸다. 손님들이 두려워했다. 지은은 창문을 보며 울었다. 또 시작이야. 태준이 달려왔다. 엄마가 도와줄게. 교회 네트워크로 어머니가 보수 목사들을 설득했다. 민호의 가족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말해 시위는 줄었다. 대신 지지자들이 모였다. 무지개 깃발이 카페를 둘렀다. 드라마는 내부에서 왔다. 수아의 건강 문제. 피로로 병원에 갔다. 유방암 초기. 의사의 말에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수아야, 왜? 수아는 미소 지었다. 치료받자. 우리 아직 할 게 많아.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화학요법으로 수아의 머리가 빠졌다. 지은이 매일 병원에 갔다. 하윤이 지모 아프지 마라고 그림을 그렸다. 태준이 운전해주고 어머니가 국물을 끓여보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보니 가족은 이렇게 서로 돕는 거야? 수아의 탈모를 위해 지은도 머리를 깎았다. 똑같이 예뻐 둥근 머리로 키스했다. 하윤이 천마들 로봇 같아 라고 웃겼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은 민호의 사진을 봤다. 오빠, 수아 지켜줘. 치료 중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편지로 수아, 나 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수아는 찢었다. 지은이 내 모든 거야. 회복 후 수아가 더 강해졌다. 암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이제 두려움 없어. 여름, 수아가 완치됐다. 축하 파티에서 하윤이 춤을 췄다. 지은이 불이 승리야 라고 말했다. 가을,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의 커플. 겨울, 그들은 제주로 갔다. 해변에서 서약 갱신. 영원히 눈보라 속 사랑은 따뜻했다. 봄꽃이 피는 계절. 지은과 수아는 두 번째 아이를 계획했다. IVF 다시 시도. 하윤 동생 만들자. 하윤이 여동생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과정은 힘들었다. 실패가 반복됐다. 지은의 스트레스가 쌓였다. 왜 안 돼? 우리 부족한가? 수아가 인내심 가져라고 했지만 지은은 무너졌다. 카페에서 실수 연발. 손님이 매니저, 오늘 안 좋아 보이네 라고 했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태준이 누나, 쉬어. 내가 봐줄게. 휴가 중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바다 바람이 지은을 달랬다. 수아야, 아이 없어도 우리 충분해. 수아가 하지만 꿈이잖아 라고 했다. 돌아와, 다시 시도. 이번엔 성공. 수아의 임신. 기쁨이 컸다. 하윤이 배를 만지며 가기, 나 언니, 라고. 하지만 임신 중 합병증. 수아가 입원했다. 조산위기. 지은은 병원에서 지냈다. 어머니가 내가 기도할게 라고 했다. 태준이 하윤을 돌봤다.
출산일, 비가 왔다. 딸, 예린이 태어났다. 작은 울음소리에 지은이 울었다. 우리 가족 완성됐어. 수아가 약하게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퇴원 후, 삶이 바빠졌다. 카페와 육아. 영희가 변화해 방문했다. 아기 귀여워. 나도 도울게. 과거의 적이 친구가 됐다.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에서. 예린이 웃고 하윤이 놀았다. 지은과 수아가 손잡고 행복해. 가을, 책 두 번째 판, 새 가족의 이야기. 인터뷰에서 어려움 속 사랑이 자랐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민호의 사진에 오빠, 고마워.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포옹했다. 시간이 흘러 예린이 3살이 됐다. 지은은 40 가까이, 수아는 42, 카페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재단을 세웠다. 무지개 가족 지원, LGBTQ 청소년을 도왔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딸, 용서해. 내 사랑 몰랐어. 지은이 병상에서 덤마, 이제 알았어 라고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행복해. 장례식에서 지은은 강했다. 하윤과 예린이 꽃을 뿌렸다. 수아가 너 잘했어 라고 안았다. 가족이 모여 슬픔을 나눴다. 태준이 누나, 이제 우리 차례야. 더 사랑하자. 봄, 재단 행사, 지은의 연설 장례식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꽃 피었어요. 박수 속 수아가 키스했다. 여름, 아이들 캠프. 하윤이 선마들 최고, 라고. 가을, 책 3번째. 영원한 블루밍. 겨울, 제주 결혼식. 법적 아니지만 영혼이. 영원히 함께. 그들의 삶은 드라마로 가득했지만 사랑이 이겼다.